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며칠 사이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숭아 학당에서나 볼만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전 국민에게 한여름 지상 최대의 코미디 쇼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바뀐 거라곤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요. 나라가 아사리판에 풍지박살,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만화에서나 볼만한 코미디 쇼가 매일같이 벌어지며 대한민국이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 전진선입니다. 아, 예. 예. 그 좋은 의견 주시는데, 네. 한번 만납시다. 나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좀 만나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굳이 만날 일이 있겠어요? 아니, 나한테 파토 따를 때, 옳은 점잖게 쓰셨더만은, 다른 데다가 나한테 함부로 쓰지 마시오.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반말 좀 그렇게 말하지 말아봐요. 내가 당신보다 한참 위야. 왜 이렇게 반말? 한참 위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어떻게 썼는데? 아니, 뭘 어떻게 썼는데? 그거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면 되죠.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면 되죠. 뭐, 나한테 문자 놓은 거 찾아볼까, 내가. 군수가. 어? 나한테 문자 놓은 거 이 자식은 찾아볼까? 이런 자식 있어, 이거. 이 자식이 미친놈이네, 이거. 반말하려면 전화 끊어, 임마. 야, 이 새끼야. 여보세요. 예. 한번 만나시죠,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 왜 점잖은지 못하게 반말죄를 칙칙하고 그래요? 나이가 74살이야, 이 사람아. 아이고,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으면. 왜 너 반말죄를 또 그렇게 했나, 군수가? 뭐 군수가 높은 거야? 네가 영어 들어 군수할 거야? 아니,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당신 저 군수실에서 저 일정 잡아서 통배. 그러니까 너 당신 군수실에서 일정 잡아서 나한테 연락해.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그래, 알았어요. 너 말 놓지 마라, 임마.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이 자식이 뭐 이런 새끼 있어. 너 이 새끼 평생 동안 군수할 거야? 자신이 게시한 SNS 글에 댓글이 기분 나쁘다고 밤 10시에 전화를 걸어 주민과 싸우는 얼빠진 양평군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백지경 수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질의를 했는데, 백지경 수정이라는 게 뭡니까?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6, 7년 되고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장소에서 쪼개기 결제 의혹이 있다. 48만 원, 49만 원이 쪼개기 결제를 했더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고깃집 얘기하는 것인 말씀드리면 거기가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아, 성남 말입니까? 예, 성남.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다른 도시에서 갔다 이런 거는 조금 이게 좀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말씀 같고, 실제로는 그 근처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영수증 사용 날짜, 시간, 장소를 지우고 제출하고서는 오래된 잉크가 휘발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 최근에 그 고위 감사 공무원으로 승진한 김숙동 국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서면주의 처분으로 끝났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굉장히 오래전 얘기라서요. 아마 그 당시에 맞는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안 받았고 2022년 8월 달에 승진했죠, 부의사관으로.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아마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승진한 겁니까? 7월 12일 날? 네. 이 지금 승진한 직위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인데, 네. 특별조사국장의 임무가 공직자 부패행위 감찰 맞죠? 네. 그리고 그 5대 비위 중에는 당연히 음주운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안 받고 초고속 승진해서 오히려 음주운전 한 사람들을 감찰하는 직위에 갖는 게 국민들 상식에 맞을까요?
글쎄요, 뭐 국민들 보시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일을 잘하는 유능한 간부 직원이고요. 그래서 거기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승진 인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전력자를 아무런 징계 없이 영거포 초고속 승진을 시켜놓고 음주운전을 감찰하는 직을 맡긴 개어이없는 감사원장. 권력자 일가에게 부동산 특혜를 몰아주고 오리발을 내밀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딱 걸려 입틀막 해버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이런 자들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게 이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와 헌법의 가치일까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황당무계함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중가장 윤석열 정권의 결정적인 카운트펀치를 날린 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전말을 밝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팩폭이었는데요. 이 의원은 현재 김건희 로드 의혹이 의혹이 아닌 진짜 특혜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당황한 원희룡 장관은 말 그대로 입틀막하며 침묵으로 말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결국 어버버버하다 횡설수설로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도 특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1980년대부터 상속돼 가지고 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늘어나 있고요. 이건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돼 있는 비탈지대에 있는 땅 아닙니까? 여기에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장관님, 솔직히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요? 네. 저는 장관님이 대장동 1타 강사도 하시고 이번에 양평 1타 강사로도 나서셔가지고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쭉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과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박정아 의원께서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셨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이 고속도로 분기점, 양평 분기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전부 수변구역 안에 있고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질문 답변을 제가 타이핑을 쳐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건폐율은 20%고 용적률 80% 이하고 단독주택도 짓기 어려운 땅이고 수변구역이라서 더 안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요 바로 밑에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맞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일타 강사 장관님? 수변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5호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가능하고요.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입니다. 국토계획법 보시면 주민 입안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넘어가 주세요. 관리지역이니까 안 된다?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과 개발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관리구역도 관리구역이고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양평군 도시계획조례로 개발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 법문은 처음 봅니다. 사례로 얘기해볼까요? 넘겨주시죠. 대통령 처가 땅보다 훨씬 한강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라고 하는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곳인데요. 여기 보이세요?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수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그 바로 옆에 병산 2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데 지금 한강하고 더 가까워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에요. 어떻게? 양평군이 허가해줘서. 한강하고 훨씬 가까운데도 이 박스 안에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한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허가 잘 내줬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국민의힘 김성교 군수, 이 수변구역 얼마나 해제 열심히 해왔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양평군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유능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공무원들 꼬셔서 이렇게 인허가 받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이 유명한, 잘 아시죠? 개발이익 남기고도 개발부담금 빵원 내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가 된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양평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고속도로 스캔들 정말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최은순 씨 일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은순 씨 일가가 공흥지구와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병산리 땅에다가 제2의 공흥지구, 강상지구 만들려고 했다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요, 패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흥지구, 교통인프라 개선 기대되는 순간 땅을 바로 삽니다. 인프라 개선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착수합니다. 양평군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기 잘 풀고 돈 법니다.